2023년 3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량, 여기가 초량 이동 같네요. 내가 전에 그 강서 수도, 여기 중동부 수도 사업소에서도 내가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래 할 때에 초량 이동을 제가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초량 시장 아닌데 초량 시장이죠. 초량 시장 옆에 보면은 여기 우리 돼지국밥집이라고 있습니다. 30년 전통 옛날 그 맛 해가지고 우리 돼지국밥 24시간 하네요. 여하튼 KBS TV에서도 2015년 6월 24일 날 방영한 적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내가 돼지국밥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먹는데 여기만큼 맛있는 것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리 올라가면은 이제 부산고등학교가 있죠. 부산고등학교고 이제 3년 전에 2020년 4.15 총선 때에 제가 여기 이제 부산 동구 서구에 출마를 해가지고 여기로 이제 올라가면서 명함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이리 올라가면은 여기 부산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부산고등학교는 부산에서 이제 지금은 추첨제로 하지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시험을 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때에 부산의 그 명문고등학교가 부산고등학교하고 경남고등학교하고 그 두 군데가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그게 이제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서울에는 경기고등학교겠죠.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 그렇듯이 다른 도시는 제가 모르겠고요. 안 살아서. 부산에서는 요 앞에 보이는 부산고등학교하고 저 구덕산 밑에 있는 경남고등학교가 제일 좋아. 16 고등학교였어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956년생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해 공부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해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로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교육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산고등학교를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나는 경남고등학교를 시험을 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나는 경남고등학교 시험 치가지고 떨어졌고 내 친구 요한이는 바로 이제 우리 또래들이 전부 다 경남고등학교를 다 갔는데 자기는 경남고등학교를 안 가고 부산고등학교를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니다가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아마 천문학과를 갔을 겁니다. 천문학과를 가고 또 서울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 대학을 갔는데 그 뒤로는 내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그 뒤로 뭐 소식이 없고 아마 살아 있을 겁니다. 내 친구 요한이 이 부산고등학교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위에 가면 부산고등학교가 있고 부산고등학교 하니까 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맨 처음에 유튜브를 찍을 때는 우리 돼지국밥집이 워낙 맛있어 가지고 그 한번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게 여기 또 무슨 그 서울의 청계천처럼 이렇게 뭐 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동구청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나 이걸 이렇게 좀 멋지게 좀 해놨는데 워낙 이제 오염이 되니까 물이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냄새 나고 그러진 않는데 깨끗하면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아마 맑은 물을 이렇게 막 공급을 한다든지 하고 오폐수가 전혀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물이 흐르면 굉장히 보기가 좋을 건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이제 우리 돼지국밥집. 한번 여기 와서 먹어보면 괜찮을 겁니다. 아마 내가 부산에서 돼지국밥 먹은 것으로서는 이 집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돼지를 저 가마에다가 통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굉장히 그 냄새 자체도 좀 틀리고 여기서 돼지국밥 먹고 딴 데 가면은 그 맛이 이거보다는 영 못해요. 하여튼 여기가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알리는 기록이 남깁니다. 내 친구 요한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서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그 친구 요한이가 저 부산고등학교 다녔고 그 친구를 통해서 사람은 그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니까 14살 때 아닙니까? 1969년도 그때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갔었을 때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내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래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독서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나는 엄청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독서를 배우게 되고 그 친구는 이제 아주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많은 책을 읽고 엄청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 친구는 내하고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뭐 중학교 때 그냥 그 노벨 문학상 문학 전집을 많이 보고 그런 친구고 참 진짜 내하고는 뭐 진짜 하늘과 땅 차가 아니고 우주하고 땅 차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노도 엄청 잘 치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휘도 잘하고 뭐 아주 뭐 운동도 만능이고 말이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다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내야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못 잡고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대단하지. 고등학교 때 칼 야스퍼스의 그 어떤 철학의 세계를 읽고 대학교 다닐 때는 뭐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이제
철두철미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여튼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제 독서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내 친구의 아버님이 이광혁 장로님이신데 지금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살 가까이 될 겁니다. 예.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기독교를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나로 하여금 기독교에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중학교가 이제 미션 계통이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 중학교 자체가 대동중학교인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안태율 목사님하고 배영국 목사님이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부산에 그 영도 보면은 해동중학교라고 있어요. 내 동생이 해동중학교 다녔는데 해동중학교 다닌다 해가지고 다 불교 신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동중학교는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데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교회도 나가게 되고 기독교를 또 알게 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결국 가서는 이제 참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은 참 내한테는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참 김형석 교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의 이제 그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신이 거기서 녹아 있는 그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그 정신과 혼과 영혼이 압축을 해가지고 표현된 것이 그 수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분이 살아온 내역에 대해서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된 그 내력, 그리고 이제 그분이 모든 그 동서고금의 모든 이제 그 철학, 문학, 사상을 다 공부를 했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를 권유를 한다고나 할까, 하여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한테 꼭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 화신양행이 이 앞에서 명함 홍보 엄청 했습니다. 3년 전에, 만 3년 전에. 여기서 엄청 했습니다. 중동부 수도 사업소 다닐 때는 여기 초량 이동에 수도 관계로 내가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많이 왔어요. 북구청 저게 이제 구포역 옆에 보면은 북구청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이제 저기 환승을 해가지고 이제 대신동으로 오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가
15번 버스도 있고 33번, 또 59번, 또 160번 이런 버스가 있는데 맨 먼저 오는 차를 아무거나 탑니다. 타가지고 이제 그 뭐 다 서면에서 내리면은 부전시장에 내한테 또 맞는 그런 식당이 있고, 여기 59번을 타면은 부산역 앞이니까 이 초랑 밀면집이나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간 그 돼지국밥집을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집에 가고 그래 하는데, 오늘은 그 북구청 앞에서 보니까 59번이 먼저 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타고 여기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알게 되고, 아마 기독교 역사상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뭐 그 전에 뿌리는 이제 가톨릭이고 가톨릭의 뿌리는 또 유대교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예수가 오고 난 이후로 생긴 것이 가톨릭이나 기독교인데 그 역사가 한 2000년 되잖아요. 저기 이현범님 그 개감유록을 강의하시는 분은 말씀을 하시기를 1981년 그때 이제 신유년 1981년에 예수의 그런 그 혼이 이 기독교가 이제 마감됐다. 기독교 시대는 마감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973년에 불교 시대는 마감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현범님께서 공부를 많이, 개감유록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래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소림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 데가 소림사거든요. 소림사고, 소림사 절이고, 오른쪽이 이제, 초량지구대라 그러네요. 우리는 옛날에 파출소라 그랬는데, 요즘은 파출소라는 말이 없고, 부산 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라 그러네요. 지구대.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이제 동사무소라 그랬는데, 거기 동사무소가 무슨 주민센터로 바뀌고, 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좀 바뀌잖아요. 바뀌듯이 아마 이거 파출소, 우리는 우리 어릴 때 내 이제 입에 달려있던 것이 파출소인데, 요즘에는 파출소라 하지 않고 지구대라 하네요. 하여튼 여기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초량지구대가 있고, 마주 보는 데가 이거 소림약국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도 명함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국가혁명당을 알린 거죠. 국가혁명당에 이제 공약도 알렸고, 그 아마 유튜브가 다 있으니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요 소림약국에 내가 여기서 이제 명함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소림약국 바로 그 건너편에 사람들이 갑자기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예. 줄을 서서 나는 이제 뭔지 몰랐더만은 이제 그때 그 마스크를 파는 거예요. 마스크를 지금은 아무 때나 가도 살 수가 있지만은 3년 전에는 마스크를 사러 가도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시간을 이제 몇 시에 판다 그러면 딱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는데, 뭐 한 사람 앞에 두 장 이상 못 팔았다든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줄을 쭉 서가지고 한 30분이나 40분 되면은 거기서 끊어버려요. 자, 거기 소진이 다 돼버리니까 그 뒤에 온 사람은 돈을 갖고 이제 마스크를 사러 오더라도 못 사고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내일로 미라이 되고. 아마 그런 것은 뭐 거기 벌써 3년 됐네요. 2020년 3월달 4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아마 3년 전이니까 옛날이 돼 버렸네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시가 그리고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를 신앙을 하게 됐는데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뭐 말은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많은 신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래도 아직 금요일날 수요일 되면은 교회 갔다 오시는 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뭐 여러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신도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에도 있었고, 거기서 프리드리 니체가 하는 말이, 이제 참된, 옳게 신앙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보면은, 오늘 보니까 한교안 전 그 국무총리가 그 정강훈 목사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50억 뭐 공천을 공천하는 대가로 50억이 뭐 왔다 갔다 이제 이래가지고 고소를 한 것 같은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인데 장로가 목사를 고소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옳게 신앙을 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뭐 그런 정강훈 목사나 한교안 그런 장로, 전도사를 떠나서 내가 보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내가 이제 허경영 신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교육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풍요롭게 잘 살고 하는 것은 좋지. 그 뭐 좋은데,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서는 참 인격 없는 교육이라고 상대방을 이렇게 딛고 일어서야 자기가 이제 잘 되는 그런 교육 제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6.25를 맞이해가지고 웅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초등학교 때 웅변을 6.25를 맞이해서 웅변했고, 나는 고등학교 때 웅변을 했는데 감아보니까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에, 국민학교 때에 웅변을 하시면서 그냥 막 주먹으로 막 단상을 내리치버리니까 단상에 있는 그 주전자가 쏟아져 가지고 밑에 국회의원 막 옆에 물이 이제 이게 막 튀었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나는 뭐 단상을 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내용은 그 일치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다. 근데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기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산다는 것은 살고 자기 자기의 그 인격의 완성이라 할까, 영혼의 문제에 둔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삶, 이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불교로 말하면은 성불이고, 그런 데에 등한시 하면은
북한에 사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도 교육열이 심하단 말입니다. 우리만 교육열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와이로도 쓰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자기 아들 좀 이렇게 잘 해달라고 이렇게 와이로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하고 남한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공천 한 번 더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말이지. 참 자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북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군인들의 그런 그 희생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은 인간답게 영혼의 문제에 자기 자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살아야만이 된다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내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사람은 자기 영혼,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내가 그 강의를,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6.25를 맞이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간 유엔 참전용사 16개국의 참전용사의 그 희생과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인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원래 토양 자체가 우리나라가 당군 시대에는 이제 신교가 바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분리되면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유교가 또 들어오고 또 맨 막내로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토양 위에서 신교 그리고 불교, 유교, 또 강정산, 그리고 기독교 이 모든 것을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의 큰 어떤 그 완성된 그 사상 이념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하여튼 그런 토양이 있는 곳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완성되는 곳이 한국이란 한반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독교를 시작을 했었고 기독교에 이제 그 신앙을 아마 거의 끝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지금도 여기도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초랑교회인데 교회에서 말하는 뭔가 가르침이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못 하는 거지. 결국 가서 이제 이건 매화가 폈네요. 매화가.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고 또 그리 하다 보니까 불교에도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일련을 이야기하는 강정산의 가르침에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천부경을 또 가르쳐요. 삼일신고, 참전개경 다 가르칩니다. 다 어느 정도 뭐 내가 습득을 하고 그래도 뭔가 이 다 한 가지가 허전하고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다 없어. 한평생을 이제 기독교, 불교, 강정산을 했는데 그게 뭔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끝에
그 끝에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신인님의 말씀, 우성제야죠.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재님, 신인님께서도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15대 때 원래는 13대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고 하셨죠. 11대 12대가 전두환이고 13대 대통령이 노태우인데,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됐을 때가 13대인데 1987년도예요. 그때 선거가 이제 직선제로 바뀌어가지고 할 때,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고쳐버렸잖아요. 원래 음력으로 1949년 11월 13일생인데 1947년으로 호적을 고쳐가지고 나가시려고 했는데 나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뒤에 1987년으로부터 10년 뒤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출마를 하게 되죠. 그때가 15대 대통령 때 출마를 해가지고 완주를 하십니다. 완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당선은 못 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재차 16대 대통령 때 또 도전을 하시는데 아마 막판에 뭔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뭔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기타금이나 돈이 조금 모자랐지 않았나, 그렇게 어떻게 뭐 대통령 되려면은 돈을 좀 어느 정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조금 모자라서 못 나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16대 대통령 때는 끝까지 완주를 못했습니다. 출마를 일단 하셨다가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됐고, 또 세 번째 도전한 것이 17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러니까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2007년도 12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끝까지 완주를 하셨는데 되지는 못했죠. 되지는 못하고 2008년도에 아무 죄가 없으시는 분이 말이지 구속 수감이 되고 1년 6개월 동안에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허경영 총재님의 뭐 그 당시에 월남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 여러 수백 장이 되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집안에 있던 모든 뭐 피아노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누가 다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계시던 집터도 이제 이렇게 뭐 은평구 어떤 곳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슨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버리고 깜빵 갔다 놓으시니까 깜빵이라는 표현에서 상당히 죄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음악을 또 발표해가지고 엄청 이제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한 번 이 정부에서는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시는 분을 구속 수감시켰다가 나오셔가지고 일체 누구한테도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음악을 콜미라든지 Right Now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 1등을 하고 또 인기를 얻으니까 또 MBC, SBS를 통해서 완전 무슨 그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유튜버가 없었어요. 2009년도에는 유튜버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KBS나 MBC, SBS에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그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더 낙인이 찍혀버린 거고, 또 일단 한번 이제 이게 그 구속 수감되고 뭐 이렇게 재판정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인식이 안 좋은 것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있었던 모든 그 가구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뭐 언론에서 사람을 완전히 막그 반매장 시키다시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강의를 하셨단 말이야.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 좋은 이런 무슨 그 영사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김효근님께서 내가 상당히 이분은 나이는 저보다 적습니다만은 내가 상당히 이분을 존경을 해요. 그 김효근님께서 이제 그 힘들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고성능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아주 힘들게 그 녹화를 하면은 막 이게 뭐야 그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내가 옮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막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촬영을 옳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없어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양현민 고문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촬영된 것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강의는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서 볼 수 있는 것은 850회부터인가 그것도 떠문떠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50회부터 그때부터는 쭉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떠문떠문 있어요. 떠문떠문 있는 것도 김효근님의 그 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신인님께서는 하셨는데 그 강의 듣는 분이 현장에서는 많이 없었다고.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그 일단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통령 출마를 3번이나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이제 또 명예도 돈도 재물도 싸그리 없어진 상태에서 강의 즉 쉽게 말해서 우성재야를 이렇게 알리고 있었을 때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2014년 2015년쯤 유튜브가 보급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애용하게 된 때가 그때였고 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내가 14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뭐 이때까지 뭐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수천 억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천 억만 명이 믿었던 그 믿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려면 그만둬 버리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단 말이야. 그게 우리 고인문 목사님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인데 나는 그보다 더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야. 모든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초국하게 되고 뭐 불교도 이해하게 되고 또 강정산을 믿고 이랬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 의탁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될 대로 돼버리라 이런 차에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아 이분이 참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 허경영 총재님 신인과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고.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자들은 그렇다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래.
이어서 이기에 너무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3년 전에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사려면 줄을 서 가지고 사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3년 전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2023년 3월 3일을 해고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이나 60년 또 100년 뒤에 100년 뒤 같으면은 올해가 2023년이니까 2123년 3월 3일이면 딱 100년 뒤 아니겠어요? 100년 뒤 같으면 내가 살아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지. 원래 68세니까 뭐 168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불로유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신인님께서는 한 300년 더 사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도 뭐 그 전에 뭐 어떻게 뭐 백공으로 갈지 흑공으로 갈지 그야 모르죠. 그런데 혹시 이제 그때 또 잘하면 또 살 수도 있잖아요. 장수 시대가 되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내가 100년 더 살지 뭐 1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10년이나 20년이나 100년 뒤에 오늘을 해고를 해보면은 딱 이 순간에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거기 여기도 이제 초란교회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말이지 여기서 뭐 주여 하고 예수님 뭐 하나님 찾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1949년 11월 13일 날 이제 백궁에서 내려와 계신 분이 지금 허경영 신인님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느냐.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 계시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데 왜 이분들이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요, 기독 신앙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약하다고. 그게 약하단 말이야. 거기 덕이 부족하고 그런 거라고. 이 하나님께 좀 더 강하게 확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란 말이에요. 약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다고. 약해요. 열정이 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강해야 되거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학문을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학구열이 또 있어야 되고, 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도 딱 데려와가지고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석가나 공자나 뭐 탄어 스님이나 뭐 청담 스님이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이 사람을 전부 다 기독교인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정도로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의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기독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못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실정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뭐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장차관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
아직까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알 수밖에 없다고. 왜냐? 불로유가 있으니까. 불로유가 이게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 오늘 보니까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이제 정식으로 TF 후쿠시마 그 오염수 대책을 위한 TF 그것을 뭐 대책 대책을 뭐 구성했다든가 막 그런 게 자막으로 놓더라고요. TF인가 FT인가 모르겠습니다. 자막을 얼핏 보니까 하여튼 외교부에서 후쿠시마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는 내가 그 자막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는 이제 그 전라남도에서 해녀들이 한 450명인가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항의 표시를 하고, 제주도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런데 신인님께서는 이미 후쿠시마 현 안에 있는 그 남이에 마취업 그리고 후타바 마취업에 이미 이제 부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영토에 방사능 물질과 방사선을 이제 일단은 없애놨습니다. 이제 그저 확인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좀 있으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러한 후쿠시마의 오염수 문제 해결 및 이제 불로유 이거로 해서 신인님의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이런 참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정치는 이재명 씨를 구속을 시켜버려야만이 대중대 선거구제로 이제 이거 소선거구제에서 대중대선거구제로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득권자들의 어떤 당략을 위해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재명 씨를 좀 무리가 가지만은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태경 의원 말대로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한 10년은 푹 썩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정치 생명 끝났다 그러는데 끊기 위해서는 이제 구속을 되는데, 그러면 또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는다고. 이래도 가만 안 있고 저래도 가만 안 있으면 결국 가서는 이제 이게 옛날에 그 보면은 말이지 폼페이 화산 보면은 그 폼페이 그 화산이 폭발해 버리잖아요. 팡 터져요. 터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한바탕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한마디를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모든 진실이 다 이제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원래 볼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는 2023년은 정말 재밌는 누구 말대로 자기 집에 불 안 나면 불구경이 재밌다 그러는데, 참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말도 있지만은 정말 재밌는 구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2023년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 기록을 한 번 더 남겨놓습니다. 그 전에도 한 봄인가 내가 작년에도 여기 와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찍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한번 찍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시각에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많이 못 알아보죠. 왜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일단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도를 아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르침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진짜 궁극적으로 해버려야 신인님이 왔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블루유. 이 블루유는 머릿속에 돌멩이가 있어도 알 수가 있다고. 위에다가 허경영 이름 적거나 사진 스티커를 붙이는데 우유가 안 섞는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느냐고. 아무리 누구 말대로 머리가 빠가라도 말이지,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이것은 야 신비하다, 야, 이분 참 신인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뭐 블루유 사건, 블루유가 알려지기 이전 한 6년 전부터 확신을 한 사람 아니냐고. 왜냐하니까 나는 한평생을 이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 알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옛날에 삼복도로 참, 야,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아마 요런 모습 같았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모습. 이런 모습 기억이 많이 나죠. 많이 나죠. 이게 뭐냐 하니까 국수 긋기도 하고 수제비. 그 당시에 내 어렸을 때 수제비가 5원 했거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이. 아이고 이런 기억도 나죠. 물동이 이어서고 이랬고 했고. 아이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다 납니다. 우리도 다 이랬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내년이 갑진년이거든요. 갑진, 그 다음에가 2025년이 이제 을사년인데 진사의 성인출하고 오미의 낙당당이 틀림없어요. 병오년 2026년 2027년에는 오미단 말이에요. 병오 정민년인데 그때는 집집마다 웃음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후내년에는 진사의 성인출, 이제 갑진 을사년에 대성인 신인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드러난다. 그래서 원래 지금 원래 윤석열 정부는 원래 4개월 간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아무것도 일이 되는 게 없거든. 그러는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연장됐을 따름이지 뭐 과도기 정부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폭발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폭발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아까 보니까 그 변희재님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민주당도 없어져 버리고 국민의힘도 없어져 버리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는데 그 중심에는 허경영 신인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내가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확신하게 되는데 가장 내게 가르침을 크게 준 사람이 내가 부산고등학교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내 그때 요한이라는 친구.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알았으니까. 기독교를 알고 인류 역사상 한 수천억 명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했잖아. 가톨릭 신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다 합친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강한 열정으로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는 뭐 그렇지. 딴 거는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나. 그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고형복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그냥 뭐 근데 안 봐도 누구 말대로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아이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느냐고. 아유 말도 못하지 뭐. 아유. 자, 이제 신인님의 시대는 활짝 열립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는 다 됐다고. 정말 다 돼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정말 살판 납니다. 살판 나요. 자, 오늘은 대충만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하면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 두서가 없어요.
차량 이동. 내가 자, 그만하겠습니다.